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5편에 걸쳐서 그 부문별로 했던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민주주의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제가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정신의 건강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건강해지죠. 민주주의도 육체도 정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 이 강의 시리즈를 위해서 지난 한 2년간 상당히 노심초사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심초사하는 거죠. 뭘 하나 맡으면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그걸 맡으면 어떻게든지 잘 해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해 왔는데,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세계를 이해했고, 그렇게 해서 그 학문의 세계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을 한다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그 개념들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그 수많은 개념들과 개념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면 이론이 생겨요. 수많은 이론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이론들이 모여서 학문을 형성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은 이 세계를 설명하는 수단이에요.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때때로는 예측하고 그런 것을 인간에게 이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학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변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적어도 이성의 힘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학문의 깊이가 굉장히 일천하고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샤머니즘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근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이 바로 극단주의자들이죠. 또는 아주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학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파생된 수많은 사이비 신흥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죠. 내가 이 강의 시리즈를 처음에 시작할 때 염려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일주일에 3번 강의하는 것에 제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책이나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러면 멀리는 못 가지만 국내 여행을 소소하게 다니는 것은 그 저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그래서 다니면서 그 일생을 보낼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왕에 아무도 이 인사조직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남은 시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마지막 그 겨울이라는 계절을, 인생의 4계절로 따지면 이제 겨울에 들어왔잖아요. 그 겨울이라는 계절을 우리가 다 함께 따뜻하게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공부하는 기간 내에 계속 반복해서 그 반복된 개념과 이론 체계를 제 머릿속에 그 장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노심초사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심초사하면 머릿속에 가서 장착이 돼요. 그 장착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착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장착이 됐으니까 이제 됐다. 시험도 하고 뭐 이 대학의 졸업시험, 그 어렵다는 졸업시험을 다 치고 졸업을 했어. 그랬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면 훈련이 아직 덜 된 거죠. 머릿속에 장착됐다고 해서 그것이 근육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근육에 스며들었을 때 비로소 이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지, 이 사람이 무속에 빠졌는지, 주술에 빠져 있는지, 그걸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개념을 안다고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학원 학생들에게 내가 뭘 가르쳐요? 인사조직론을 가르치면 조직이 뭐냐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을 못 합니다. 조직이 뭔지 알잖아. 우리 조직 속에 살았으니까 조직을 모를 리가 없지. 알아. 그런데 설명을 못 해. 모르는 거예요. 구조가 뭐냐? 대답을 못 해. 구조가 알아. 뭔지. 근데 대답을 못 해요. 왜? 개념을 머릿속에 장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도 못 하는 거죠.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머릿속에 개념이 장착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그 개념들이, 장착된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이 다 자기 근육 속에 스며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척 보면 알아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라야 컨설턴트가 될 수 있어요. 컨설턴트가 된 사람이라야 조직을 설계하고 사람을 인사평가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예전서부터 내려오던, 아주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도제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게 하고 여러 가지를 연습해 보게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합니다. 칸트가 한 얘기예요. 수업을 하고 그 개념을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시도해 보고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교육 방식은 교수가 수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교들에 의해서 연습을 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나를 합니다. 자기가 다 써서 세미나 논문을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실제로 발표하고 그 발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세미나 샤인이라고 하는데 그 세미나 샤인을 거기서 통과되면 세미나 합격, 불합격이 나와요. 그럼 합격된 세미나 샤인 그 증서를 시험처에 갖다가 냅니다. 그러면 그게 쌓이면, 일정 부분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1.5면 쌓이면 시험조에서 졸업시험을 칠 때가 됐다고 얘기하죠. 졸업시험을 치기 전에 반드시 졸업 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 논문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 졸업시험을 치죠. 졸업시험에 치면 떨어지면 끝입니다. 졸업 논문이고 뭐고 그동안 쳤던 모든 노력이 다 빵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렇게 졸업하는 학생이 의대, 법대, 상대는 어떻게 되느냐? 25%만 졸업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 그 통계를 보시면 알아요. 25%만 졸업. 실제로 제가 그 80년대 유학 당시에 독일 학생들한테 가장 큰 과제는 뭐냐?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이 어려워서. 그러면 대학을 이제 김나지움을 졸업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 청년들 김나지움을 졸업하면 대부분 다 대학은 들어갑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는 그 비율이 학생들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 안 돼요. 한 25%에서 30%. 대학을 잘 안 갑니다. 안 가도 먹고 살고 그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면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진짜 좋아서 내가 한번 야망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런 애들이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갑니다. 김나지움은 애들이 웬만하면 다 졸업합니다. 그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치니까 다 졸업하는데 그 한번 들어가면 그 대학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뭐 이제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는데 그 의대, 법대, 상대는 이제 그 입학 제한학과라 딱 제한이 있어서 거기 꼭 난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맥시멈 3년 기다리면 대개 다 그래 너 기다렸으니까 들어가서 그 의대 가서 한번 해봐라. 법대 가서 한번 해봐라. 상대 가서 해봐라. 그런 애들이 대개 이제 졸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은 위대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6편 종합편을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5 카테고리로 했던 민주화를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1시간 이내에 끝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도 이게 오래 앉아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도 그걸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하여튼 잔소리를 다 포함해서 1시간 이내로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로 제 강의를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도 집에서 입고 있는 옷으로 그냥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캐주얼하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장착돼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그걸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건 훈련을 통해서만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 역량 진단을 못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직무 분석 자체를 못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코스를 꼭 배워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래서 세미나도 오고 계속 공부를 함으로써 훈련받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공직자들을 인사평가하는 방법론을 배우지만 사실은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 체계가 그렇지만 다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학문이 나는 경영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실용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무와 그 직무의 크기가 어느 수준인지, 조직 내에서 그 큰 사람, 직무의 무게가 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과는 어떻게 멀리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꼭 배워야 할 사람과는 어떻게 가까이 해서 내가 계속 그 사람과 함께 배워가는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짧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민내에 가입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건민내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유튜브 멤버십에 그냥 가입하면 됩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 들어가서 알림 1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이 영상을 좀 널리 알려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런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퍼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